네, 현재 2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좀 기분 좋게 7월에 접거래일 시작을 했고요. 코스피 1.27%, 코스닥은 2.27%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떤 걸 봐야 될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와 함께도 빠르게 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벤트 열면서 좀 파티 분위기를 내봤는데 두 분과 함께 이 시장이 정말 파티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시장인 건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주나요? 조금 이따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매를요. 네? 매를 드리겠다고요. 네, 어떤 종목인지 바로 보시죠. 80만 원 재돌파 에코프로 2차 전지 반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에코프로가 80만 원 재돌파를 하고서는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결국 신고가를 경신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고점 논란도 있었고 MSCI 지수 편입이 불발되면서 수급도 좀 빠진 듯 했는데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배경 무엇일까요, 김민수 대표? 누누이 경고를 드렸습니다. 네. 네, 조심하시라고요. 네. 그들 네, 울면서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주가 어느 정도쯤 됐을 때 정리하고 나가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끝까지 갖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쇼 스퀴즈 당하는 이런 걸 보면 참 기분이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한마디는요. 네. 성장주에다 공매도 쉽게 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크게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삼으시고 착하게 사시길 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촉발이 된 게 테슬라 판매 실적 발표였었죠. 특히 이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이제 실험을 했던 거죠. 일단 뒤에 따라오는 후발주자들에 대해서 압박도 주고, 근데 가격을 인하했었을 때 만약에 판매량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시험하면서 약간 중국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화를 끌어봤더니 먹히는구나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전히 Q에 대한 확신들은 특히 이번에 배터리 출하량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6월 달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 56% 이상씩 늘어난다는 얘기는 다 합쳐서 봤었을 때 Q의 확인은 충분하다라고 보게 되면 이를 가장 또 국내 업체 쪽에서 잘 누리고 있는 쪽은 어디입니까? 물론 지금까지 얘기가 그랬습니다. 양극재 쪽에서는 모 증권사 리포트에서 피해 하락, 판가 하락이 실적에 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피에 대한 어떤 분기적인 흐름보다 네. Q의 완만한 성장이 나오면서 이끌어가는 변화를 봤었을 때는 함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쪽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수급 변화와 함께 주가는 레벨업 시도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는 그냥 단순하게 양극재 업체 몇 개 합쳐놓은 게 아니죠.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보다 포스코 홀딩스보다 좀 더 어떤 2차 전지 쪽의 노출도가 상당히 높은 수직 계열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계열사들이 IPO가 다가오는 상황 쪽에서 밸류를 어떻게 줘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김민수 대표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자꾸 지주사 할인율을 제시하는데 수직 계열화가 다 된 그 프리미엄은 왜 반영을 안 하냐라고 화를 내셨잖아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때 성장주에 함부로 반대 베팅하지는 말자라고 했는데 너무 그로 인해 손실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정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축하드립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여기에 들어서 체크해 볼 게 테슬라발 뉴스도 있고 또 이제는 배터리가 전기차만이 아니라 ESS 시장까지 공략하게 되면 우리가 또 이제 추산할 수 있는 캐파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합니까? 네네. 전기차 쪽에서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뉴스가 이제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뉴스이긴 한데 네. 전기차 충전기가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제 ESS에 관련된 뉴스가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성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글로벌 ESS 시장이 2030년까지 무려 연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탄소 감축도 이제 영향이 있지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좀 일관적인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수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밖에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주택이나 빌딩 등의 활용 가치도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좀 관심 종목을 보자면 정말 큰 기업 LG 엔솔도 있긴 하지만 LS 일렉트릭은
뭐 이게 요쪽 ESS로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게 정말 많은 게 엮여요. 네. 근데 ESS로도 이제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게 왜냐하면은 지난 4월에 영국 쪽으로 한 1,200억 원 규모의 ESS 이제 수주를 했는데 왜 이쪽이 중요하냐면은 영국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국과 독일이 ESS 시장에서 유럽 전체 시장에서 6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 중에 하나인 영국 시장에 1,000억 원 이상의 ESS를 수주를 했고 또 이제 생산되는 또 이제 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전력 공기업 송정망에 공급하다 보면은 유럽 시장 쪽에서 좀 성장성이 큰데도 거기에서 좀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LS 일렉트릭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그중에서 ESS도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만, 특히 전기차 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는 그 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련 배터리주를 더 눈여겨봐야 된다. 또 LS 일렉트릭은 딱 2차 전지 쪽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업군에 엮여져 있기 때문에 또 전기차 충전 사업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관심주다라고 했어요. 아, 오늘 그 2차 전지 상승 속에 에코프로 상승 속에 코스닥이 2%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 그럼 여전히 그래 배터리를 가져가야 되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신한 투자자분들에게 에코프로 그룹 대장 쪽 시총 상위 종목을 보라고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양극재 쪽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분리막이라던가 혹은 방금 말씀하셨던 충전이라던가 다른 쪽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이 더 좋을까요? 결국엔 그건 다 곁다리입니다. 네, 메인 디쉬를 먹어야죠. 핵심 뭐예요? 네, 핵심은 정찬. 정찬? 네, 네. 그게 에코프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느니 내가 하나에 압축된 거 사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계속 강조드려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예전에 한 뭐 100만 원대 근처는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표가를 올리겠습니다. 올려요? 네, 12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총 30조 가도 누가 모를 거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년 물론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뭐 할인율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2025년도 영업이익이 한 2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순이익도 뭐 거의 거기서 큰 차이 없을 겁니다. 1조 4천억. 그렇게 되면은 30조 가도 이 선행 20배 정도. 2025년 대비해서 한 20배 정도면은 쌀까요, 비쌀까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뭐 가보시죠. 네. 네. 그래서 에코프로 정찬과도 같은 종목이다. 뭐 충전 관련주, 리튬 관련주, 양극재 관련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 바에는 난 수직 계열화가 다 되어 있는 에코프로 지주사를 공략하겠다라는 게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이고요. 기존의 목표가가 100만 원이었는데 오늘 거의 90만 원 가까이 왔잖아요. 상향 조정해서 120만 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그럼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제외합니까? 네, 여기서 이제 하셨으니까 제외하고 네. 네, 조금 더 용이한 또 접근하기 쉬운 그런 종목 관심주로 무엇을 보십니까? 이제 분리막 쪽이 이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제 뭐 쓰던 이제 분리막 뭐 이렇게 회사를 변경하려면은 완성차 업체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게 뭐 4년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4년 이상이. 그래서 이제 분리막 쪽이 이제 IRA 관련돼서도 국내 업체들의 미국 진출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종목인 WCP. 그래서 삼성 SDI랑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급하고 있죠. 소형 배터리 같은 경우.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모두 이제 SK온까지 3사 모두 이제 공급하려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고 또 미국 업체와 또 이제 뭐 증설 규모나 캡펙스 등 공급 관련된 논의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관심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에코프로도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네. 시가총액 관련돼서 이제 뭐 대표님께서 30조 원 말씀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카카오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카카오 위에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몇몇 개가 있냐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한 28조 되고요. 네이버가 31조입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30조면은 그 둘 사이 비슷한 수준의 시가총액까지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여서 네, 역시나 뭐 시가총액 30조 원 수준은 뭐 가볍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 역시나. 현재 그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모멘텀들을 봤을 때 30조라는 시가총액의 추산이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만 하더라도 91만 9천 원까지 올랐던 에코프로 현재는 시가총액이 23조 6,700억
23조 7천억 원 가량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관심주로 WCP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대세는 알파 종목입니다. 신성이엔즈가 급등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25% 상승 유지하고 있어요. 그 클린룸 사업이 부각됐는데 예전에는 클린룸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삼성의 투자 소식에도 있고 또 2차 전지 클린룸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클린룸도 있고 이 클린룸이 여기저기 다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 종목이라는 명칭이 붙지 않았을까요? 그럴까요? 아니 아닌가요? 아니 이제 반도체도 되고 미차전지도 네.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서 이제 플러스 알파, 뭐 하이브리드 종목 이제 말씀하신 표현도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클린룸이 이제 뭐 이렇게 질문도 뭐 클린룸이 뭡니까? 뭐 이런 질문을 좀 받고선 제가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복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방진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다 이제 탈의하고 이제 속옷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벼운 거 하나 입고 이제 흰색을 입죠. 아, 네. 방진복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라인 들어가기 전에 거기가 굉장히 서늘하고 추워요. 그래서 추울 때는 이제 한 개 더 입고 한 개 더 입고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에어 샤워를 하죠. 방진복도 깨끗하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정말 깨끗한 그 수율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에어 샤워하고 이제 진짜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방진복 입고 일하는 곳이 이제 전반적으로 모두 그냥 이제 클린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클린룸 모멘텀이 있는데 이게 반도체랑 또 이제 2차 전지 모멘텀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의 끼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긴 갈 텐데 과연 언제 갈까라고 했는데 네, 21년보다 27년의 클린룸 규모가 무려 7배 넘게 성장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야 가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갈 종목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정말 촉매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쪽 신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제 뭐 펜필터 유닛 1991년도에 이제 국산화해서 글로벌 이제 60%로 1위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성 ENG가 그로 인해 눈에 띄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반도체라는 게 그 먼지 하나, 티끌 하나 가지고 수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미세화 공정이 당연시 되다 보니 클린룸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그 경험담과 옛날의 추억을 꺼내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런 시장 안에서 신성 ENG 상승은 어떻게 보면 타당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상승이겠네요. 클린룸이 야한데군요. 옷을 벗고 또 그런 거 아닌가요? 또 왜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신성한 직장에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깨끗해야 된다. 클린룸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신성 ENG를 보는 것, 이거 국내에서 관련해서 뭐 한양 ENG도 있고 신성 ENG도 있고 하나 STI인가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 부분은 물론 당연히 이제 어떤 초정밀 산업 쪽에서는 클 수밖에 없는 쪽인데 또 하나 빠진 게 바이오 쪽도 있습니다. 설비 투자 이쪽에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큰 건 사실입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쪽에서 나왔을 때 지금 신성 ENG 같은 경우 올해 한 작년에 200억대, 올해 한 400억대 영업이익 나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정밀 산업들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후년이 600억대. 그러면 그런 성장에 따라서 이어질 어떤 수주 흐름들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크는 건 맞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보다 더 삼성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설비 투자에 그대로 노출되는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죠? 거래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세보 ME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보 MEC요? 네, 이 회사가 오히려 더 실적의 변화를 가장 잘 끌고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수주한 것 쭉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삼성 쪽에서 나온 쪽이고 아마 삼성물산과 함께 연결돼서 전문 하이테크 설비 쪽으로는 강점이 있고요. 잘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하는 클린룸 관련된 쪽에서 직접 시공들은 이 회사가 직접 많이 하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를 해소하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성 ENG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클린룸의 시장 확대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그래서
특히 신성 ENG가 주목을 받았는데 이 시장에 삼성이 투자한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그럼 삼성하고 엮인 클린룸 관련 기업을 공략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다 보니 세부 MEC라는 종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래량이 그리 많지는 않은 종목인데 그래도 오늘 또 클린룸 신성 ENG와 함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6% 넘게 올라주고 있고. 신성 ENG보다는 세부 MEC가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신성 ENG에 대한 투자 전략도 정리해 드릴까요? 네, 1차 목표가는 한 3,500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3,000원 전후에서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저도 한 종목도 이제 새로운 거 말씀을 드리면 한양 ENG도 회사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클린룸에다가 또 우주항공과 원자력까지 연관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 6월 초에 탐방을 갔다 왔어요. 탐방 갔다 와서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모멘텀도 있는데 우리가 미국으로 나가는 거는 삼성만 보고 나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뭔가 또 이렇게 해외 신규를 뚫으려고 하는 목표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회사 주가 흐름 보면 조금 약간 지지부진하고 좀 재미없기도 했는데 회사가 IR에 좀 비중이 좀 작았었죠. 그래서 회사의 이제 IR 비중이 크지 않아서 그냥 기획 쪽에서만 좀 맡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작년에 들었었고 원자력 관련 매출은 0에서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작년 주총에는 네, 한수원에 또 차장이 왔었다고도 네, 들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우주항공, 원자력까지 관련되는 한양 ENG도 계속 관심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모멘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알파 종목으로 한양 ENG가 눈에 띕니다. 두 종목도 관심주로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볼까요? 제약바이오에는 새로운 바람, 바로 로봇 AI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제2의 루닛을 많이 찾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그 제약주가 전통 약을 잘 만드는 회사가 눈에 띄었고 그러다가 뭔가 기술 이전을 하는 계약 회사들이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관련주 찾다가 갑자기 AI가 붙어버렸어요. 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전통 제약 바이오 쪽에서 저희가 한참 임상 실험만 이거 통과하면 1상 끝나서 2상, 네. 2상 끝나고 3상, 그 중간에 또 계약해서 기술 수출 계약해서 마일스톤 받고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저희가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뢰나 여러 가지 측면 쪽에서 아직은 너무 갈 길이 멀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성과 나는 업체들이 어디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바이오 쪽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물론 AI 의료 쪽 루닛과 뷰노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적 나오는 것도 없는데 저 거품이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실적은 병원 확보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때마다 그걸 가지고 어차피 이 회사들은 한 개 한 개 넓혀 나갈 때마다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또 확장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또 이제 같은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 현지 쪽의 앵글로색슨족 그리고 또 인종에 따라서요. 그렇죠. 그런 차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에 맞게 또 데이터를 확보하고 더 넓혀갈수록 오히려 영역은 더 넓어진다. 한쪽에서 그런 쪽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가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5월 달에서 6월 달까지 나왔던 수출 데이터 잘 나왔던 의료기기 업체들은 오히려 빠지네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이럴 때는 물론 에코프로 가는 거 보시다가 다른 쪽에서도 어떤 성과는 양호한데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또 저희는 이래야 되겠죠. 네, 그런 거 한번 자리 잡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닛과 뷰노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5배 이상 크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이쪽에서 많이 올랐나 싶으니 수급이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장 수출 데이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같이 이제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밀렸을 때 매수 기회 혹은 줍줍의 기회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데이터는 좋다라는 의견이었고 그러다 보니 제2의 루닛으로 지금 셀루메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인공관절 연구 순항에 AI 수술 로봇 전문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셀루메드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시장이 루닛처럼 반응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때요? 루닛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조금 네.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이제 이쪽 수술용 로봇 쪽에서 대장주는 큐렉소죠. 그런데 이제 큐렉소랑 이제 뭐 지난해 협력해서 수술 로봇 이제 소프트웨어도 개발했고 또 이제 뭐 관련 기술 뭐 특허도 등록하고 뭐 정부 지원 받아서 이제 R&D 또 이제 하는 것도 이제 긍정적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실적을 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좀 확인해 보니까 의료기기 매출이 전체 예산 약 한 18%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장 실적에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뭐 설비공사, 그래서 그쪽이 공사 쪽, 건설 쪽이 좀 비중이 아직까지도 한 70% 된다는 거 좀 참고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공시만 좀 보셔도 이렇게 CB 물량이 계속해서 전환되고 있고 있는 것도 좀 확인해봤을 때 참 중장기적인 흐름상은 계속 추세가 좀 우하향 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5천 원을 정말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까지 해야만 된다라는 것과 또 말씀을 드려서 전반적으로는 좀 반등시 좀 매도 관점에서 5천 원 강하게 돌파하는지 안착까지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거 좀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셀러메드는 반등 시에 매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이 주가가 최근에 우하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주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5천 원대 제대로 안착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셀러메드에 대해서는 약간 소스인 것 같은데 제2의 르닛이 될 만한 종목 없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일단 이건 성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두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노믹트리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는 이 회사가 암 관련된 조기 진단 쪽으로 알려진 업체인데 이제 중요한 게 바이오 마커라고 합니다. 이게 루닛의 제품 중에서 루닛 인사이트가 있고 루닛 스코프가 있는데 스코프와 유사하게 바이오 마커 맞춰놓고 거기다가 암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과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거는 주가보다 성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재편이 확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느 정도 확인되고는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오스테오닉입니다. 오스테오닉이요. 네. 이름이 5글자니까 길죠. 네. 네. 이 회사도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인체에 들어가는 대체제, 그러니까 뭐 뼈 임플란트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206개의 우리 인체 뼈,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네. 206개. 네, 빙고. 예. 206개의 뼈가 있는데 이를 대부분 대체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앞으로 성과는 좀 더 날 것이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성과 체크는 필요하지만 그래도 기대주, 관심주로 셀러메드보다는 나는 이 두 종목의 제2의 르닛이 될 것 같다. 지노믹트리 그리고 오스테오닉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실시간 특징을 통해서 오늘 뭐 반도체도 2차 전지도 배터리도 그리고 바이오까지 들어봤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